안녕하세요. 일근청 매뉴얼입니다. 요즘 SCHD ETF의 인기가 정말 높은데요. 연금 계좌에서도 이와 흡사한 ETF들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S&P와 나스닥 100을 연금 계좌에서 모아가고 있지만 SCHD도 훌륭한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ETF들이 목적과 과정, 결과가 전혀 다른 ETF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CHD가 훌륭한 ETF지만 최소한 연금 계좌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SCHD 적립식 투자에 최악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시총 순으로 500개를 모은 ETF입니다. 실제로 500개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산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빅테크 외에도 각 산업별로 탑에 속하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분산을 제외한 산업별 분산으로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S&P 500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면서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소위 상위 5%만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시장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평균만 꾸준히 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죠. 반면에 SCHD는 이 중에서 배당 위주의 정책을 펴는 회사만 가지고 가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SCHD가 S&P 500에 비해 2배 이상 높죠. 구성 종목도 버라이즌, 암젠, 브로드컴, 코카콜라 같이 유명한 배당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현재 주주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성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투자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본업이든 추가 사업이든 재투자를 했을 때 현재 본업의 이익률 이상의 이익률을 얻을 수 있어야 회사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투자를 통해 현재의 이익률 이상의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나눠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되죠. 따라서 배당을 한다는 것은 본업과 차기 산업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해도 성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버핏이 배당을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주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당을 해줘도 너희들이 그 배당을 받을 때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받을 건데 그 배당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이익률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어? 그냥 우리가 계속 가지고 돈 불려줄게. 대신 자사주 매입해서 너희가 가진 우리 주식의 가치를 더 높여줄게. 이 말이거든요. 물론 둘 중 어느 쪽이 옳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서 또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둘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달리하면서 주가는 움직여 왔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로 S&P 500 또 그 이상으로 나스닥 100이 상승하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재 가치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SCHD 등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이후 주목받은 SCHD는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며 뛰어든 유행이 아니었을까요? 고민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장이 계속되자 다시 또 S&P 500이나 나스닥 100 혹은 투기적인 일반 계좌에서의 레버리지 ETF로 갈아타는 분들도 늘지 않았나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 휩쓸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투자 격언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잡아먹힌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2015년 1월부터 $10,000를 각각 S&P 500과 SCHD에 투자했을 때 2023년에 S&P 500은 31,342달러, 그리고 SCHD는 26,525달러까지 성장합니다. 이것은 배당금을 재투자한 결과입니다. S&P 500 수익률은 스파이 ETF를 썼고요. 물론 스파이가 확실히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약 10년의 짧은 기간을 가지고 백테스팅을 했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간을 잡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SCHD도 10%가 넘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저 시뮬레이션처럼 목돈을 한 번에 넣어놓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죠. 만약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SCHD를 선택한 사람은 매월 배당을 받을 거고요. 그걸 매번 재투자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불필요한 세금과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애초에 배당을 안 받았다면 안 해도 될 일이고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인데요. 물론 연금 계좌로 한다면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수수료는 피할 수가 없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가보자면요. 배당을 받아서 그걸 재투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 배당이라면 자산운용사에서 배당 결정을 하고 그게 내 통장에 입금되면 다음날 바로 재투자한다고 해도 이게 최소 3에서 4일이 걸립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10% 정도는 돈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계속하면 이 10% 차이가 계속 누적되면서 나중에는 무시 못할 만큼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걸 가정해서 그려진 차트는 이론상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복리의 마법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수익도 복리로 늘어나지만 비용도 복리로 쌓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SCHD 최악의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립식 지수 추종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비용 최소화, 2번 잦은 매매 위험. 이 두 가지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이 끊임없이 강조한 내용인데요. 비용 이야기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수수료와 세금이 나가게 되고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존 보글은 아래 그래프에서 CAGR 8%의 펀드가 비용을 2.5포인트 차감했을 때 10년에서 50년 투자 기간 동안 10년의 투자 기간 동안 온전한 수익의 21%를 앗아가며 50년 투자 기간 동안 수익의 70%를 앗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고배당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투자 총수익이 같고 배당 수익률만 다른 두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갈색 선은 평균 배당의 절반인 포트폴리오입니다. 2001년 말 저배당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3만 달러가 넘었지만 고배당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그 절반 수준인 1만 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고배당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초과 수익이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과세 개정에서 고배당주를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초과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높은 세금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대가라 불리는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의 말입니다. 두 번째 잦은 매매 위험은 존 보글이 자신이 만든 인덱스 펀드를 ETF 상품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사고 팔기가 쉬워지면 잦은 리밸런싱이나 교체 매매, 타이밍 잡기로 지수 추종의 핵심 가치가 지켜지지 못할 것을 경고한 거죠. 잦은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시세를 최대한 들여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 계좌의 ETF 투자도 매월 혹은 매년 매수를 위해서 시세를 보아야 하는데 배당금이 들어오는 SCHD의 경우 더 많이 시세를 보아야 하고 마음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지금 SCHD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 관련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보면서 SCHD 투자는 따박따박 배당도 나오고 이를 재투자하면서 멘탈 관리도 되고 재미도 있다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포함한 많은 투자 실패 사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가 따박따박 월세 받기를 원하고 투자했다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일확천금도 있지만 따박따박 필요한 돈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걸 잊고 모르고 지냈더니 거기서 큰 돈이 되어 있더라입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그걸 재투자하는 재미 좋죠. 하지만 그게 우리 투자 마인드를 더 흔들리게 만들고 비용이 발생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긴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척 매뉴얼이었습니다.